학습 안내와 학습 전략을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학습법 세 번째로 이제 고등교육, 성인교육이죠. 대학교 가서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학습법은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야 되죠. 그 자신의 학습 능력을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성공적으로 초중고 때 자기가 좀 잘했던 점들 그걸 좀 떠올리면 되겠죠. 그리고 배우려는 과목에 대해서 흥미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을 잘하는지 체육을 잘하는지 또 과학과 체육을 또 접목시켜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겠고요. 테니스를 잘 친다, 탁구를 잘 치는 학생도 있겠지만 또 수영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더라. 체육 과목에서도 그런 점들 또 특기자가 따로 이렇게 뽑아지더라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4단계를 이미 말씀하셨죠. 과거에서 시작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착수하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차, 또 학습하는 주제를 고려하는 거, 그리고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랬죠? 자, 이제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성인이 되는 거죠. 초중고 학습을 통해서도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더 많은 고등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고등교육이 외국의 문화처럼 느껴지는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기대감을 가지고 듣게 되는데 그 용어가 생소하다면 적응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에서는, 즉 대학 교육에서는 거기에는 또 규칙이 있고 패턴이 있고 학습 문화, 그래서 학풍이라고 합니다. 공립대학, 사립대학, 단과대, 종합대, 인문과학, 또 자연과학의 차이점을 알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공과 학과, 장학금 제도, 그리고 연구해야 되는 거, 또 구두 발표, 논문 발표, 그리고 대학교를 나오면 어떤 신분 보장이 되는, 또 시립대를 나오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신분 보장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학문은 평등하게 잘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등교육의 문화, 대학 교육의 문화, 암과 삶을 알므로 자신이 더욱더 시간을 투자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진과 학생과의 관계, 그리고 행정, 그리고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우리 각자 학습자에게 서비스를 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권위의식을 내세우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학생들이 앞으로 뻗어나가서 살게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벌어먹고 산다. 이런 개념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풍토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등교육에 성인 학습을 한다. 이건 평생 교육을 나가는 개념으로 말씀을 올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학습에 사용할 교육 자원들을 자기 자신이 제공했는데 그걸 폭넓게 투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을 알거나 또 우리 각자가 해야 할 필요에 대해서 자주 영향을 받고 또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체험이라든지 삶이라든지 과제 그런 수행을 하시고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업 공부하고자 하는데 내적 동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어른들 학습자들은 교육을 통해서 진보합니다. 자신의 생활을 개조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사용하죠. 그래서 가정에서 시작하고 또 생각도 해보시면서 자신도 재평가를 해보심으로써 성공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돼요. 학업을 계획하고 점검하고 재평가하고 대학은 어떨 것이다, 미팅할 것이다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경험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문을 열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하는 직업 그리고 전문성은 개인적인 생활에 이것이 과연 관련이 있는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부모에게 보이기 위한 또 그 직업의 세습 문화잖아요. 그죠? 좋으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목을 선택할 때는 결과, 과정, 내용이 어떠한지 여기 학습 안내와 학습 전략이 나와 있으니까 그 점을 개인적으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팁이라는 자료가 있네요. The Theory into Practice Database라는 자료 활용해 보시고요. 또 목표 설정, 일정 계획 수립 훈련 부분, 시간 프로젝트 관리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죠. 그걸 함께 보시고요. 또 선생님들께 감화를 주는 14가지 훈련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우는 특성에 따라서
배우는 사람의 특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습 스타일이 중요하죠. 학습 스타일에 대한 관련된 자료들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점들을 자료를 뽑아서 공부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점들을 잘 하게 되므로 또 각 고등교육기관에는 학습자를 위한 그런 학문 상담 센터가 다 있어요. 그곳에 가서 또 갈 수 있고요. 고등학교 때 미리 가서 또 학센터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문장을 써보는 그런 장문 센터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서와 학습 기술센터, 그리고 다문화 기술센터, 문화센터도 있고요. 또 여성연구센터, 이런 다양한 기구들이 미국 대학에는 많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학장 사무실은 결국엔 서비스하는 조직이라고 되어 있네요. 외국은 또 학생 사무실도 서비스를 하고요. 또 각 학과장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외국 대학의 다트머스 대학의 학장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다 웬만한 거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주고, 또 대화식으로 프로그램을 1분 30초 간단하게 올려놓은 사이트들을 우리가 미국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